이슈 딥다이브 시장의 중심 이슈에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진환 전문가,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화장품주 지금 매수 늦지 않았다. 네, 오늘 주제 화장품주 가지고 왔습니다. 화장품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여러 가지 나오면서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두 분께서는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김진환 전문가님 의견부터 확인해 볼까요? 저희 우리 대표님하고 지난주에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요거 얘기한 것 같은데 화장품이 또 일주일 새에 또 많이 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래서 우리 뭐 허리까지 왔다, 뭐 지금 초입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네네네. 아직까지 저는 더 가야 된다라고 봐요.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습니다.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21.7% 증가해서 23억 달러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실적 기대 섹터입니다. 2분기에도 이 실적이 계속 유지될 거 아니면은 좀 더 상향 조정될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수출이 상당히 지금 주요합니다. 미국 수출이 44.7%나 늘었습니다. 중국 쪽은 조금 줄고요. 그래서 수출 다변화 흐름이 좀 명확한데,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에는 미국향 그런 화장품 쪽은 좀 더 가야 될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주요 기업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었어요. 1분기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잘 나왔었고, LG생활건강도 중국 의존도 되게 높았는데, 그래도 영업이익이 많이, 생각보다는 좀 잘 나왔죠. 그래서 1,51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중국향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라 그랬는데 한국 화장품 제조업, 이추한물 이런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종목들도 다 전년 대비해서 한국 화장품 제조는 1분기 31% 매출액이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거의 98%나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차한물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168% 증가를 했기 때문에 실적이 받쳐주는 섹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테마적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실적, 숫자가 기반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실적 시즌 돌입했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6월 말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다시 또 시작이에요. 실적 발표가. 그래서 2분기 실적 기대주들을 저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한 달 반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주도주 섹터에 화장품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반도체 2차 전지 안 갈 때 지금도 주도 섹터고 저는 더 갈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수출 시장 다변화로 인해서 시장이 커져요. 그죠? 동네에만 어떤 그 타겟을 둬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하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세포라라든가 여러 이제 아마존 같은 판매 채널에 입점을 하게 되니까 이게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지금의 어떤 랠리를 중국의 그 시장에 예전에 그때 엄청나게 저희가 우리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기존 여러 가지 그런 화장품주들이 엄청나게 강세였을 때를 좀 비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모레퍼시픽 차트 보여드리면서 예전에 엄청나게 고점 갔었을 때 절반은 정도 가야 된다라고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시장보다 미국의 이 화장품 시장이 2.5배나 큽니다. 그런 거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침투율입니다. 침투율이 저희 중국 시장 그때 엄청나게 피크 찍을 때가 저희 9%였어요. 9%. 근데 지금 미국의 침투율은요, 지금 1.9%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상방이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조금 물론 다릅니다. 중국에서는 후라든가 더 후라든가 뭔가 어떤 고가 라인업이 좀 많이 잘 나갔었어요. 그래서 브랜드력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의 어떤 브랜드력은 저는 그렇게 크진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인디 브랜드들이 약진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인디 브랜드들이 국내 어떤 OEM, ODM 업체에 맡기다 보니까 지금 최근까지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맥스 요런 종목들이 CNC 인터내셔널까지 요런 종목들이 강세였던 배경이 아무래도 이게 커요. 그래서 OEM 업체들도 브랜드력을 따진다면 전 지속적으로 좀 갈만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고점을 좀 찍고 내려오는 모습에 오늘 지금 코스닥도 안 좋은데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오늘 또 식품주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식품하고 요 화장품이 기술주랑 반대되는 섹터이긴 한데 계속적으로 뭔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조정 나오면은 며칠 보시고 또 매수하십시오. 화장품 같은 게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여러 채널이 있어요. 요즘에 뭐 저희 다이소나 지금 우리 쿠팡까지도 입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저가 라인업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예, 이런 것들 생각하시고요. 미국 화장품 규모가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중국보다 훨씬 더 시장 규모가 크니까 앞으로는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던가 미국 시장 진출 준비를 하는 그런 회사, OEM 업체, 그리고 종합적으로 지금 뭐 오늘 화장품 원재료 업체들까지도 뭐 CTK 뭐 그다음에 여러 C큐브 이런 종목까지 올라와요. 그러니까 지금 저가권 종목까지 키 맞추기 올라가는 거 보면 조금 단기 고점은 좀 오는 것 같긴 한데 뭐 실적 기반한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또 화장품주는 조정 시에 담아 볼 만한 섹터다. 이 화장품주의 어떤 상승 랠리의 중반부를 지나가고 있는 2분기 실적 시즌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임 대표님께서는 화장품주들의 사상 최고가 돌파 랠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일단 뭐 기업 실적이 그만큼 받쳐주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1분기 실적도 뭐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2분기 실적도 지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 전체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FM 가이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주요 화장품 이제 14개사를 이제 올해 연간 영업이익을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한 1조 187억 원 정도 된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어느 정도냐면 3개월 전에 9,614억에 비해서 한 6% 이제 증가한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런 화장품 업체들의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북미 지역의 수출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인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인디 브랜드 내에 이제 인디 브랜드에 대한 이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여기 납품을 하고 있는 OEM 업체들에 대한 뭐 실적 개선이 좀 더 커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선케어 관련된 부분, 특히 미국 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선케어가 이제 일반 의약품과 비슷한 그런 이제 준하는 그런 이제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선케어 관련된 이제 OEM 업체들도 같이 좀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여기 이제 아마존이 이제 K-뷰티 이제 컨퍼런스를 27일 날 개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한국 콜마와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 아마존 내에 그 그러니까 뷰티 섹터에서 한국 화장품의 이제 판매가 확대가 되니까 아마존 입장에서도 다양한 이제 한국 업체들의 입점을 위해서 이런 이제 설명회를 개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앞서서 이제 6월 26일에는 한국 화장품의 글로벌 진출 지원 방안을 이제 아마존에서 발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도 같이 이제 화장품주의 랠리를 이끄는 그 주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화장품주가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의 시총이 물론 이제 대형사들은 이제 뭐 크긴 하지만 대부분 요즘에 움직이고 있는 회사들의 시총 규모는 3천억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총 규모가 작다라는 거는 자금 쏠림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급등락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투자할 때 좀 유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오늘도 이제 강한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 지금 시총 규모가 2,600억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총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투자할 때 좀 유의를 하셔갖고 뭐 일단 목표 주가를 길게 잡는다라기보다는 좀 짧게 잡으면서 아마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 급등 또 투자자들의 쏠림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 가능성 이러한 것들은 좀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선케어 제품들의 확대라든지 또 아마존 쪽에서도 K뷰티를 점찍고 있다는 새로운 또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전히 매력적인 화장품 탑픽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두 분께서 꼽아주실까요? 김진환 전문가님. 네, 우선은 결론부터 아모레퍼시픽 또 가져왔습니다. 예, 아직까지 덜 갔어요. 예, 덜 갔다라는 부분이 좀 크고요. 아까 해외 매출, 제가 뭐 동네 구멍가게 비유했죠. 동네 구멍가게에서 이제 여러 이제 판매 채널이 아마존 같은 것도 입점하게 되면 이제 퀀텀 점프한다고 했는데 해외 매출 비중은 잠깐 알려드릴게요. 실리콘2가 지금 93%나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한국 콜마 74%.
아이패밀레스 71%. 요거 저도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아이패밀레스. 저는 시총이 한 1조 근처로 갈 거라고 보여지는 종목인데 코스맥스 70%, VT 43%, 아모레퍼시픽이 37%, LG생활건강이 30%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상방을 보시는 게 낫죠. 지금 이제 실리콘톤은 거의 93%니까 이미 뭐 거의 주가가 이미 반영을 하고 있고 전 세계 뭐 여러 시장에 지금 진출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37%니까 아직 상방의 여력이 좀 남았다. 이렇게 우선은 좀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다음 뭐 안정적입니다. 실적적인 부분도 1분기 좀 턴어라운드를 좀 했고요. 근데 조금 주가 부진한 이유가 있습니다.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조금 없었어요. 2분기에 조금 실적적으로 턴어라운드가 좀 늦어질 거라는 그런 뷰가 있었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회사 코스알엑스가 있습니다. 자회사의 매출이 5월 달부터 반영이 돼서 2분기 실적에 많이 좀 기여를 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2분기 실적 우려감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미국 사업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지난해부터 미국 사업을 상당히 확장을 했습니다.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 이 두 회사가 중국 항으로 유명한데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 주가 차이 한번 보십시오. 차트의 흐름 보시면 주가 차이 나는 게 결국에는 아모레퍼시픽 좀 노력을 좀 한 것 같아요. 제가 회사 다니지는 않지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LG생활건강 좀 내려왔는데 아모레퍼시픽이 좀 버티고 있어요. 이런 시장 다변화의 어떤 결과가 주가 차이로 나타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이제 뭐 세포라를 통해서 라네즈 본격 유통을 하고 아마존에서도 이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좀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달팽이 크림 같은 경우에 뭐 작년에 뭐 조회수 1위였고 매출도 엄청나게 좀 좋았었죠. 이런 부분도 있었고 올해는 이제 이니스프리 아까 방금 말씀드린 세포라 라네즈까지 해서 이니스프리까지 이제 볼륨 확대가 이제 전망이 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인수한 코스알엑스 요게 매출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매출이 50%나 되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어떤 실적이 아모레퍼시픽에 이제 잡히게 되면은 상당히 매출 그다음에 이제 실적 기여가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도 중국 매출에 조금 의존하는 것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근데 지난해 중국 쪽 손실이 1,000억이었는데 올해는 그 350억 적자로 상당폭 축소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결 매출 4조 3천억. 그래서 작년 대비 18%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반기에 또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코스알엑스의 어떤 실적 관련해서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시면 어떨까요? 이 종목도 뭐 제가 퀀텀 점프하는 제가 수요일 방송에서 수요일 야인 시대에서 CTK를 말씀드리고 바로 목표가를 그 다음날 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퀀텀 점프가 있어요. 근데 요건 실적 퀀텀 점프는 없지만 꾸준히 실적이 개선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처가 미국으로 좀 많이 돌리는 그런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코스알엑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스킨케어 브랜드고요.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서 합병을 하면 이제 실적이 포함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실적의 볼륨 자체가 커지는 효과, 실적에 대한 관심으로 시장에서 좀 더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해 주셨고요. 지금도 매력적인 화장품주 탑픽 어떤 종목 보실까요? 임 대표님. 네, 저 같은 경우는 잉글우드랩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대표적인 화장품 ODM, OEM 업체인데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는 거는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관련된 화장품 생산 시설도 이제 미국 내에 갖고 있고요. 특히 자회사로 이제 잉글우드랩 이제 코리아를 갖고 있어서 국내에서도 같이 이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생산 시설에 대해서는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케어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 거는 미국에서 이제 판매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내 여러 유통 채널에서 지금 이제 잉글우드랩에서 이제 만드는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주가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미국의 현지 브랜드들의 이제 관련된 수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향후의 실적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더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코스알엑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스킨케어 브랜드고요.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서 합병을 하면 이제 실적이 포함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실적의 볼륨 자체가 커지는 효과, 실적에 대한 관심으로 시장에서 좀 더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해 주셨고요. 지금도 매력적인 화장품주 탑픽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잉글우드랩은 선크림도 함이라고 우리 채팅창에서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매력도 보신 건가요, 대표님?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이제 FDA 승인을,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케어 제품은 미국에서 이제 일반 의약품과 이제 거의 준하는 그런 이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조 공정도 그거에 맞춰서 FDA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시설을 갖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선케어 관련해서는 NFC, 선진 뷰티 사이언스, 삐아 이런 종목이 최근에 또 부각되기도 했었는데요. 잉글로드랩 관심 있게 봐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해 주신 CTK 종목을 찾아봤더니 뷰티 플랫폼 또 기업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쪽에 실리콘2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CTK도 단숨에 돌파를 했지만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면서 기업 변화 살펴볼까요? 맞아요. 제가 네. 우선은 8,300원 제가 수요일 방송에서 8,300원 목표가로 제시를 했던 종목이에요. 우선 1차로 보고 이게 좀 시총도 작아서 좀 움직임이 좀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전 1차, 2차, 3차 이렇게 뭐 10,000원까지도 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화장품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재료 같은 것들을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생산해갖고 집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뭐 요건 또 일반 의약품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는 종목이라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화장품 쪽이 지금 원자재, 원재료 업체까지 지금 테마 확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까지 후발로 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네, 화장품 다음은 미용기기 랠리에 대비해야 되는 것일까요? 임순재 대표님 먼저 좀 의견 여쭤볼까요? 네, 뭐 미용기기 관련돼서 수출 성장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의료기기에 대한 이제 수출이 작년에 조금 주춤거리긴 있었지만 뭐 이게 일반 의료기기를 제외한 무슨 영상이나 레이저 의료기기를 관련돼서는 뭐 작년 대비,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17% 정도 증가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용 의료기기는 단순히 기계를 판다라는 뭐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소모품에 대한 이제 판매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기기가 많이 팔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소모품도 같이 확대가 된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기기의 판매가 좀 둔화가 된다라고 해도 소모품의 판매가 계속 확대가 되면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미용 의료기기 관련돼서 뭐 3월 달에 조금 이제 주가가 움직였다가 최근에는 조금은 박스권에서 이제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실적 기대감이 이제 3월 달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올랐고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조금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라메디텍이라는 이제 새로운 이제 IPO해서 이제 신규 상장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초소형 레이저 미용 의료기기를 지금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이제 그 미용기기가 뭐 대규모로 이제 하는 것도 있지만 소규모로 개인이 집에서 하는 그런 이제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그런 이제 관심도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미용 의료기기에 관련된 이런 모멘텀이 다음 주에 한번 또 불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뭐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6월 말이 되면 또 2분기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지난 1분기와 비슷한 그런 이제 패턴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6월 하순부터 뭐 7월 달까지,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비교적 더 이제 실적 기대감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탑픽 바로 질문 드리고 김진환 전문가님 의견도 확인할게요. 임순재 대표님 탑픽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저는 이제 원택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어닝 쇼크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매출이 21%,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50%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이건 뭐 해외 매출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시차에 대한 그러니까 직판을 하면서 시차에 따른 이제 미인식에 따른 이제 실적 부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2분기에는 그 부분이 전부 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해외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의 이제 관련돼서 마케팅이 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소모품 관련된 이제 매출 비중이 지금 한 4분의 1, 25%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미용기기 업체들의 소모품 비율, 그러니까 매출 비중이 한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추후적으로 이제 이런 소모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계속 좀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국민연금이 3월 말 기준으로 보면 지분율을 6.05%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분기, 그러니까 작년 말에 대해서 비해서 한 1%포인트 이상 확대했다라는 것도 뭐 일단 뭐 최근에 주가 흐름이 뭐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뭐 바닥을 어느 정도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서부터는 아마 조금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택 미용 의료기기 가운데 탑픽으로 임순재 대표님이 꼽아주셨고요. 김진환 전문가님은 미용 의료기기 랠리 대비해야 된다고 보실까요? 네, 아직 좀 덜 간 섹터예요. 예, 오늘 뭐 APR이 오늘 현대차증권에서 좀 목표가 엄청나게 좀 높여서 나왔는데 요 종목도 제가 뭐 나만 믿고 따라해서 이야기 드린 종목인데 목표가 오늘 달성을 좀 했습니다. 예, 요 종목. 근데 저는 더 갈 걸로 보여지고요. 우선은 글로벌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 규모가 상당히 좀 커집니다. 2023년에 23조 규모에서 2030년에는 125조 규모가 되고 연평균 뭐 27%씩 성장하는 그런 뭐 산업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뭐 여자분들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피부과 시술한 다음에 이제 홈 디바이스로 피부를 이제 좀 나름대로 저렴하게 좀 관리를 좀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인데 최근에 뭐 젊은 층이 좀 많이 이런 디바이스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소개해드릴 그 종목도 이런 홈 디바이스 종목인데 저가 제품을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 저는 아직 덜 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시지 않습니까? 미용 의료기기 업체 요즘에 인수합병 상당히 활발합니다. 뭐 클래시스, 하이로닉 여러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 사모펀드가 관심을 가지는데 왜겠습니까? 예, 돈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그렇게 자꾸 인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 홈 디바이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요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그 시장 규모도 상당히 좀 확대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화장품하고 똑같이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시장 확대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네. 지금 보면 수출국 1위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지금 수출액이 7억 3,400만 달러.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뒤에 말씀드릴 종목도 미국의 어떤 수출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위가 이제 일본이고 3위가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수출을 좀 확대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하고요. 근데 주가는 화장품에 비해 좀 덜 가요. 근데 오늘 APR이 좀 가는데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정말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홈 디바이스로 관리를 해도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또 습관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탑픽으로 또 종목을 한 가지 김진환 전문가님께서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볼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APR입니다. 예. APR이 뭐 저는 뭐 최고 원탑인 것 같습니다.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좀 많이 좀 올라왔어요. 이게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60만 원, 70만 원 되는 종목입니다. 물론 이제 장외 시장은 좀 왜곡이 됩니다. 왜곡이 되지만 그 정도 가격에서 뭐 상장한 다음에 40만 원 이상을 좀 찍었고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보호예술 물량 그런 것 때문에 오버행 이슈가 좀 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버행 이슈 관련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 있다고 해서 보호예술 물량 많이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하락하면 오히려 사시면 돼요. 나중에 이런 매매 기법인데 오히려 그 보호예술 물량 나온다고 해서 그날 모두 다 오버행 이슈가 다 해소되고 다 물량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오히려 보유해서 물량이 1개월, 2개월 뒤에 많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그때가 매수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고주파 디바이스죠. AGR 울트라 튠. 요게 인기가 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7월 달에 어떤 신제품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40만 원대예요. 그래서 요게 접근성이 되게 우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새로운 어떤 신제품 출시 이슈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요걸 주목했던 이유가 평택 2공장입니다. 요게 이제 4월부터 이제 준공을 해가지고 70만 대 생산하다가 240만 대 생산합니다. 엄청납니다. 네. 3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 여러분이 이것도 아셔야 되는데 지금 선진뷰티 사이언스 오늘 왜 갑니까? 어제 이거 공장 증설 뉴스 나왔어요. 공장 증설 되게 큽니다. 예. 그래서 공장 증설 이슈가, 즉, 많이 증설한다는 얘기는 매출이 커질 거를 대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년 캐파 800만 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성장률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조정 나올 때 매수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택과 APR까지 탑픽으로 두 분께 들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다음은 마켓 딥다이브 마지막 코너 거인의 시선으로 오전장 복귀하고 오후장의 전략 포인트 제시해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